오늘은 정말 다루기 지랄 같은 문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문재인 정부가 욕먹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이죠.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권은 돈줄 옥죄기에 나섰지만 시장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한 가운데 다세대나 연립주택 거래 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제히 명백한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집값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로 질의응답을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자인했습니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까지 겹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다만 정책을 다시 살피고 보완하더라도 정책 기조 자체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원칙, 나아가 부동산 부패 청산은 앞선 특별연설에서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자세를 가다듬겠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상식선상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에서의 집값과 비수도권에서의 집값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1억 언저리에서 살 수 있는 비수도권 집과는 달리 지금 수도권의 집값은 어지간하면 10억 이상, 강남 현대아파트는 100억 이상이라고 해요. 이미 월급쟁이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 국민은 대개 몇 살쯤 처음으로 내 집을 갖게 될까요? 평균 43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 데다 집값의 상당 부분은 빚을 안고 치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방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집의 용도가 정말 거주의 용도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소형주택이 맞는 정책일 겁니다. 문제는 거주의 용도도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주의 목적만이 아니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현대의 집이라는 건 자산의 목적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통장에 1억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정말 드물지만 집 있는 사람은 자산이 5억은 넘게 있는 거죠. 이게 현금화가 되느냐 하는 건데, 집이 한 채인 사람에게 취득세 빼고 이사 비용 빼면 집을 옮겼을 때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 자산이 많다고 해서 내 부를 가늠할 척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담보대출은 잘 나오냐?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죠. 잘 모르는 사람들이 팔아서 지방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팔아서 지방 갈 거면 왜 수도권에 오는 건데? 정부가 지난달 초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서울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0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를 서둘러 발표해도 상승세는 요지부동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정성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1억이면 집 살 수 있는데 그럼 뭐 하는데 여태 집도 안 사고 인터넷으로만 떠들고 있는 겁니까? 집이 두 채인 사람은 확실히 투자의 목적이 강한 거죠. 10억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5억에 팔아야 한다면 팔겠습니까? 아니 입장 바꿔 팔겠어요? 안 팔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 글이 올라와서 한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내놓으면 나도 강남에 집 싸게 사서 나중에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 아니 말이 안 되죠. 너무 황당한 게 남의 집을 강제로 뺏고 그걸 자기가 굴려서 부를 축적한다는 생각. 도대체 이런 수준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야. 그렇다고 투기와 투자의 기준도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답이 있긴 있어요.
현실로 반영되기 어렵죠. 왜 어려운지 다들 알지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것. 계획도시, 신도시 가격 측정, 이건 누구를 위한 건지 우린 대장동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개발 특혜 의혹에 불거진 대장동 원주민들은 성남시만 믿고 싸게 팔았는데 비싼 분양가를 내야 해 억울하다며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성남의뜰이 민간업체라서 공사 규칙을 적용하긴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성남 대장동에 있던 가족당 8,000평을 매각한 원주민 이모 씨. 성남시가 책임지고 공공개발한다는 말을 믿고 헐값에 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개발 직후 땅값이 올라 비싼 추가 분양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대장동 토지주 60여 명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만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비싼 분양대금이 불합리하다며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낸 토지주 8명은 패소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주에게 유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보상규칙을 자회사와 다름없는 성남의뜰에도 적용해 추가 대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업체인 성남의뜰이 시행한 사업인 만큼 공사의 규칙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별도 민간회사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LH나 주택공사 등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서 나오는 정보로 본인들만의 투기 다 뿌리 뽑아야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JTBC는 LH 직원의 불법적인 투기 정황이 담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도 입수했습니다. 한 직원은 지난해 동료들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공택지를 사겠다며 이걸로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입사한 지 겨우 6개월 된 신입 직원이 한 말입니다. 투기를 막아야 하는 LH에 투기를 하려고 들어간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LH에서 시작된 불법 땅 투기 의혹이 각 지역의 토지 공기업으로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SH가 서울시에서 진행한 사업 현황 자료를 확보해서 실제 투기가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로 다량의 집을 사는 정말 투기를 하는 사람만 규제하면 어느 정도 잡히긴 잡힐 거예요. 경찰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은평구 등에서 세입자들에게 주택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세 모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0대 A씨와 딸 32살 B씨, 29살 C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지난 2017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B씨와 C씨는 2년 만에 보유주택을 12채에서 524채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 의원실 측은 어머니 명의까지 합하면 세 모녀의 주택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 2개월 전 사건을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팩트는 이거죠. 3억짜리 분양받은 집이 8억에 매매되고 내 집 마련한 8억짜리 집이 5년 사이에 15억이 된 지금 실매매가는 1, 2억 떨어질 뿐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더 이상 낮은 매매가로는 거래되지 않아요. 세종시는 그렇지 않다고요? 계획도시로서 완전 실패죠. 무리수를 든 게 딱 걸린 겁니다. 수도권은 거의 그럴 일이 없다는 거. 집 한두 채가 다인 일반 국민이라면 차라리 내 자식 살게 놔두는 편이 낫지 절대 안 팝니다. 정부의 뜬구름 잡는 방식에 놀아나지 마시고 내가 집주인이라면 이라고 가정하고 하면 답이 나옵니다.